저널리즘 스쿨의 심석태라고 합니다. 오늘 논의 내용 자체가 되게 심각하고 또 진지한 토론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법을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언론 쪽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진짜 참 어려운 주제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잡고 또 맞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법조를 한 6년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법조를 지켜본 경험, 그리고 기자로서도 활동하면서 그 사이에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앉아있으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4,000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365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휴일 빼고 계산하면 15건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기사를 하루에 몇 건 쓰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에 11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아마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앞에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리해낼까 쪽으로, 어떻게 하면 심급 제도를 조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낼까에 논의가 집중되게 되면 조금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현재의 상태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더라도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상고 사건 자체, 굳이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한다면 상고 사건만이 아니라 사법화되는 사건, 이렇게 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도 넘어오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만으로도 넘어오고, 사실 사법화되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건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건을 줄일까의 한 방법으로 사건을 잘 처리할까, 빨리 처리할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고되는 사건을 줄일 수 있을까로도 좀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재판 방식,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 사건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잘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유를 쓰자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심리불속행에 대해서까지 이유를 밝히자고 하면 심리불속행을 할 이유가 또 없어지겠죠. 제가 이 판결문의 일부를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 이게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나 해서. 이 사안 자체는 지금 저기 나옵니다. 제가 써놨습니다만, 반론 보도 등 청구의 소입니다. 근데 사실 쟁점이 됐던 건 음성권이었고요. 그리고 초상권의 일부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주로 언론법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됐고, 보시다시피 저런 부동문자로 그냥 결론이 송달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받아서 봤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쓴다면 그 판결문 작성에는 뭐 별로 시간이 들지 않겠죠. 근데 아까 어느 최초에 발제하신 분의 의견을 보면, 심리불속행의 경우에도 사건을 기록은 다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의 업무 경감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결론을 그냥 던져낼 수 있는 거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제도와 저렇게 나온 판결을 받아볼 때 심리불속행과 상고허가제는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대법관의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우리 최고법원의 재판을 어쨌든 받았다라고 하는 심리적 위안 외에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 개입한 사람이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법 신뢰를 얻는가, 아니면 효율적인 어떤 나의 어떤 사건이 뭐 물론 사건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달리 불복할 방법은 없으니까 끝은 났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이인호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대법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사건을 처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개별 사건 처리를 얼마나 더 원만하게 확실하게 할 것인가에 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쟁점이 되는, 논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선언하는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대법관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은 충분히 쟁점이 정리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1심, 2심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사건처럼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이렇게 딱 몇 글자가 날아오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그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와서 상당한 리소스를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회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다 보면 종합적 이익 형량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긴 다 법률 전문가들이시고 이제 재판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관여하신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처럼 법원 밖에 있는 사람, 사건의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법원에 가서 이 사건을 한번 달아보자라고 그 저울을 써보기 전에는 법원의 저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어떤 이익 형량의 방식보다, 밸런싱을 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컬 어프로치를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불만들이 좀 제기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더 이상 가도 안 되는 거구나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쨌든 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내 사건은 뭔가 다를 거야. 그럼 법원 가서 한번 대법원의 최종 신급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관점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결문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공개가 확대되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결문 공개는 대단히 지금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한국방송공사를 공공방송공사 뭐 이렇게 해서 익명화를 시켜서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팩트들을 이제 익명화를 시켜서 드러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물론이고 하급심 판결들의 경우에도 판결문을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나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가봐야 상급심, 항소심, 상고심에 가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관 변호사를 찾게 되는 그런 소요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하는 사건은 좀 줄이되, 판결문을 일단 쓴다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라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가치, 규범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판 관련 정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몇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서, 상고심을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데 상고심의 재판 절차, 그리고 아까 고등법원 내 여러 가지 뭐 또 대법원에도 다른 유형의 대법관 말고 별도의 판사를 두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복잡한 사법제도를 갖게 되면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사법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제도는 좀 감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바꿔서 혹시 기존에 재판을 청구하던 것들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한다면 제대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